그래서 저녁 메뉴를 신라면 겉면으로 고정했습니다. 여기서 닭다리살을 함께 먹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양배추찜도 추가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던 저녁을 제가 반복할 수 있는 구성으로 먼저 바꿨습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체중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원푸드 다이어트, 연예인 식단, 해독 주스, 간헐적 단식. 처음에는 식단을 바꿉니다. 오래가지 못하면 운동을 바꿉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번 방법이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또 다른 다이어트를 찾습니다. 1959년 엘버튼 스턴커드가 치료받은 비만 환자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약 9kg 이상 감량한 사람은 12명, 2년 뒤에도 그 감량을 유지한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100명 중에 2명입니다. 왜 방법은 계속 늘어나는데 다이어트는 계속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걸까요? 운동과 식단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건 또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제 생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했던 상황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점심은 늘 근처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비빔국수가 나오는 날에는 비빔국수를 먹었고 일반식 백반을 주는 날에는 허기를 채우려고 밥을 2공기씩이나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추가했고 체중이 걱정되면 다이어트 식품을 검색했습니다. 닭가슴살 소세지, 양념 닭가슴살, 닭가슴살 도시락, 단백질바, 제품 이름에 닭가슴살이나 단백질, 다이어트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구매했습니다. 영양 성분표보다 제품 이름을 먼저 받고 제 생활에 필요한 음식인지 판단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후기를 믿었습니다. 살을 빼려면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러닝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움직이던 몸만 기억하고 지금의 몸 상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러닝을 하니까 처음에는 왼쪽 무릎이 약하게 찌릿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뛰었습니다. 그런데 찌릿함은 점점 강해졌고 나중에는 무릎이 흔들리는 듯한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더는 뛸 수 없게 됐습니다. 점심을 먹는 상황도 반복됐고 퇴근을 먹는 음식도 반복됐고 의욕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가 멈추는 과정도 반복됐습니다. 다이어트를 바꾸기 전에 제가 반복하고 있던 장면부터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저녁부터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떡볶이와 닭강정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집 앞 근처에는 분식집과 닭강정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식단을 준비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일 도시락을 싸고 다닐 자신도 없었습니다. 저를 억압하는 규칙은 제가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때마침 그때 핏불리의 라면 다이어트를 보면서 그래서 저녁 메뉴를 신라면 겉면으로 고정했습니다. 그렇게 약 5개월이 지났고 새해가 됐습니다. 스튜디오부터 예약했습니다. 바디 프로필 경험이 있는 친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구가 해준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조언은 이것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예의두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 이때부터 패시크릿이라는 앱과 다이어트를 이용해 제가 먹은 것과 하루의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기록하기 전에는 그 음식이 다이어트 식품인지를 봤습니다. 23년 한국소비자연맹이 시중 단백질바 20개의 영양성분을 조사했습니다. 제품 하나의 열량은 136에서 279칼로리였습니다. 20개 중에 13개는 쌀밥 한 공기보다 칼로리가 더 높았습니다. 같은 단백질바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실제 영양 성분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품 이름과 후기는 다른 사람이 붙여준 판단입니다. 영양 성분을 확인해야 그 음식이 내 하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생기자 다이어트 식품만 고집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가 실제로 먹는 일반식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기록한 모든 날을 계획대로 지킨 것은 아닙니다. 촬영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제가 기록한 패시크릿 화면을 매일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몸무게도 이야기를 했고 남은 기간 어떤 상태까지 만들어갈지도 정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내는 기록은 자꾸 처음 정한 식단의 영양 성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친구가 제 기록을 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향점이 다르다면 말해달라고요. 제가 말한 목표와 매일 보내고 있던 기록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촬영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의식하고 처음 정했던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식단을 강하게 조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저를 억압하는 환경과 식단은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장 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보다 제가 촬영일까지 이어갈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록은 매일 계획을 지키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어긋났을 때 돌아오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23년 5월 20일 바디 프로필을 촬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촬영을 다이어트의 끝이라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난 다음 날에도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먹고 싶던 음식은 떡볶이였습니다. 하지만 촬영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먹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배고프지 않게 관리해왔고 실제로 그 순간 배가 고프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먹지 말라고 해서 참은 것이 아니라 제가 먹지 않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에는 패시크릿 기록도 중단했습니다. 기록은 멈췄지만 기록하면서 만든 판단의 기준은 생활에 남았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결심을 하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움직이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있으면 계단을 이용합니다. 일반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굶지 않습니다. 그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루의 흐름을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운동이라고 하면 러닝이나 헬스처럼 따로 시간을
시간을 내서 힘들게 해야 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운동하지 않은 시간에 얼마나 움직이는지도 중요하게 봅니다. 다이어트라는 말의 뿌리인 그리스어 디아이타는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사라지는 식단도, 운동하지 못하는 날 무너지는 계획도 생활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이어트는 잠시 다른 사람처럼 사는 기간이 아닙니다. 생활 방식은 막연한 의지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반복해서 무너지는 상황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반복할 수 있는 한 단계 나은 행동을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계획에서 어긋났을 때 돌아올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매번 가던 점심 식단과 퇴근 후 저녁이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겉면과 닭다리살은 제가 고정한 한 단계 나은 행동이었습니다. 패치크릭과 영양 성분은 어긋났을 때 돌아올 기준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쌓이자 다이어트는 특별한 기간에서 평소의 생활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다이어트를 검색하기 전에 이번 주에 3일만 평소에 먹는 것을 그대로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자주 반복되는 상황 하나에서 지금보다 나은 행동 하나만 정해보세요. 거기서 생활 방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끝낸 것이 아닙니다. 살이 찌던 이전의 생활 방식을 끝낸 겁니다. 일반식을 먹으면서 영양 성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식사를 구성하는지 고정 댓글에 연결한 영상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독하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